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어제는 이제 17%까지 미친 듯이 폭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마이너스 10%까지 현재 또 폭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 뒤에 급락으로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주주님들 걱정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통신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락 구간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그냥 갭 하락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또 지금 장중에 반등도 없이 거의 뭐 클로즈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바로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으로의 반등 타점을 또 잡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떨어지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니까 어제 영상 제가 뭐라 말씀드렸는지 짧게 보고 자고요. 이게 뭐죠? 주가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앞전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반등파가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락이 진행이 됐고 오늘 이게 이제 반등파입니다. 반등파. 자, 그런데 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점점 반등에 대한 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다. 반등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첫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오지만 점점점 이렇게 반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렴해가는 그 과정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지금은 대한항공통신 조정의 지속입니다. 여러분들 조정 지속. 아니 이 아직도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예측을 하는 그 구간이 아니라 충분히 어떠한 형태로 떨어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일단 제가 이 수렴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 추가 하락을 하는 대한항공통신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주주님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현재의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찐바닥은 어떠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제 하락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7,000원 때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바닥에서부터 이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들고 오다가 바로 이 고점 영역에서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금 지리고 있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온전히 떠넘기면서 엑시트, 그러니까 즉 설거지를 할 거라고, 그죠? 그때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아랫꼬리 달린 날 아랫꼬리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고점 영역에서 세력들의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왜 제가 여기를 고점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까? 자, 이 전체적인 파동론으로 볼 때 5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세력들이 물량을 다 넘기지 못한 채 고점을 그러니까 높이지 못한 채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미달 파동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했죠. 결국 제 경고대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미달 파동으로 나오면서 지옥 같은 이 ABC 형태의 파동이 고스란히 지금 차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21선을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어제 터진 이 장중 반등 역시 하락 구간에서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일시적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 반등의 꼭다리에서 탈출의 용도로 제가 탈출을 싹 시켜드리긴 했죠. 그리고 나서 제 말대로 지금 탈출에 대한 기회를 주자마자 오늘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0%라는 급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 대비도 따지면은 거의 지금 단 이틀 만에 30%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제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오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또 어떠한 파동을 그리면서 밀리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진짜로 이 디테일한 이 흐름을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10%대 폭락을 맞은 시점에서 그럼 코치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하락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상승을 하던 주가는 어떤 식으로 꼭지를 만드냐면은 이 앞에 구간들만 보면 돼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던 주가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죠, 여러분들. 특히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마지막에 더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반대로 이 앞에 상승도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도를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5일선을 딛고 이 슈팅이라는 게 나오죠. 슈팅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시장의 광기가 결합이 된 그러니까 오버슈팅 파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버슈팅. 그리고 나서 지옥 같은 조정으로 진입을 항상 하더라. 즉 상승 초입부터는 이제 신용이나 미수나 온갖 레버리지들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임계점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력들은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조정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논리. 슈팅이 나와야 주가가 밀린다라는. 자, 그럼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하락세를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밀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은 저항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지지로 올라가서 슈팅, 저항을 받으면서 그럼 이 마지막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상방의 반대인 하방 슈팅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더 슈팅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마지막 눈이 뒤집히는 이 폭등 피날레가 나오듯이 반대로 아래로 밀릴 때는 마지막에 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마지막 투매가 발생한다. 그때 이제 이 투매 이후에 하락의 정점을 보통 찍는다는 거죠. 슈팅 이후의 정점, 투매 이후의 정점.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장에서는 항상 이 잔인한 투매가 쏟아지고 난 직후에 뭐가 나옵니까? 주가가 바닥이 잡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강한 이 기술적 반등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신용 미수 물량들, 담보 부족 물량들을 반대 매매로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투매를 연출한 뒤에 그 쏟아지는 이 물량들을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싼 가격에 다 받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대한강통신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철저하게도 하락 투매 구간의 딱 중간 정도에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제 반등하겠지 하면서 어설프게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진입을 한 자리가 절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의도한 이 마지막 투매가 완벽하게 연출이 된 이후에 물량이 터진 이 찐바닥에 대한 자리를 세력들과 같이 발맞춰서 매수를 해가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이 앞전 최바닥라인 있죠, 이때 이제 이 바닥 구간을 귀신같이 잡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바로 이 돌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조정기에 진입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밴드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 하락세가 마무리될 때는 반드시 이 밴드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돌파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구간 비교해보면 어때요? 계속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돌파가 안 나온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장중 단기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대로 저항받고 현재 힘없이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딱 두 가지의 시나리오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던가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이 저항 밴드를 강하게 돌파해 줄 때 이 두 가지 조건에서만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매가 제가 말한 대로 떨어져서 이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가의 성질상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강한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회귀를 했듯이 자, 이 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의 이 하락 구간은 마찬가지예요. 이격이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격이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 하락, 그러니까 투매가 발생하면 똑같이 이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할 겁니다. 다만 이 자리는 철저하게 방망이를 우리가 짧게 잡고 들어가는 이 단타성 거래 영역이 될 거고요. 우리가 정말 추세적인 이 상승 랠리를 먹으려면은 이 앞에 파동과 같이 바로 이 돌파와 안착 작업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시세 이 5파동까지 나온 종목은 이 5파동 자체가 말 그대로 개인들의 탐욕이 만든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이 앞전 상승폭을 전부 다 훼손을 해버리는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번 파동 역시 저는 이 15,000원 라인 때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한 파동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원점인 그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분봉상의 돌파 작업이 확실히 진행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매집을 해가도 결코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대한항공통신은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조급하게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좀 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관망을 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냥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밀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독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조정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리지 말라고 매일같이 지금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 말씀드린 추가 하락이 한 차례 더 발생이 되고 끈질기게 기다렸던 그 찐바닥에 대한 형태가 완성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자고 제가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투매가 발생이 되고 난 그 이유가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 대한항공통신 위기를 이 기회로 바꿔낼 전환에 대한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투매 이후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의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러니까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